엄마, 저 의사 선생님이 왜 울고 있어요? 16살 아들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박은정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2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도윤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다. 고등학교 시절에 달콤했던 첫사랑, 억울한 누명,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의 비밀까지. 과연 은정은 2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운명의 남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도윤은 어떻게 행동할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숨겨진 사랑과 모성, 그리고 운명적 재회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박은정에게 고등학교 3학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잔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봄 18세의 은정은 같은 반 반장이었던 김도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윤은 키가 크고 성격이 차분한 그야말로 모든 여학생들의 이상형이었어요. 성적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래? 도윤의 제안에 은정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은정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주고받는 쪽지, 방과 후 함께 걷는 하굣길,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누는 소곤소곤한 대화들. 은정은 도윤과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나중에 둘 다 서울대 가서 계속 만나자. 그리고 도윤은 말끝을 흐리며 은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정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법입니다. 5월 어느 날 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지가 시험 전날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지가 은정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죠. 박은정,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담임 선생님의 호통 소리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왜? 모른다고? 내 서랍에서 나온 건데 모른다고? 은정은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아무도 은정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도윤의 반응이었습니다. 은정이 간절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도윤아, 은정아, 나 좀 실망이야. 그 한마디에 은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믿음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결국 은정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고 대학 진학의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도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학기간 중 은정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죠. 어떡하지? 18세 소녀에게 임신은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은정은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않았던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은정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진실을 숨긴 채 몸이 아파서 휴학한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은정의 18세 봄은 끝났습니다. 달콤했던 첫사랑도 꿈꿔왔던 미래도 모두 잃은 채로 말이에요. 1998년 2월 추운 겨울날 밤, 은정은 산부인과에서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축하 인사에도 은정은 눈물만 흘렸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이제 정말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 키워줄게.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은정은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19세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먼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요. 우리는 좀.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은정은 겨우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어요. 민호가 열이 날 때는 일을 쉬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자꾸 이러면 우리도 곤란해요. 은정은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였어요. 하지만 아픈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은정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잠든 밤에 혼자 책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엄마 왜 안 자고 있어? 민호야, 엄마는 공부하는 거야. 민호도 빨리 자야지. 엄마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할 거야. 4살 민호의 순진한 말에 은정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02년 은정은 마침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회계를 전공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됐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졸업하면 더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거야. 진짜? 그럼 민호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 그럼. 주말에는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은정의 약속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은정은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2005년 전문대를 졸업한 은정은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주말에는 민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엄마랑 공원에서 축구하고 싶어. 8살 민호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은정은 축구를 잘 모르면서도 민호와 함께 공을 찼어요.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민호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민호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민호에게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아빠는 하늘에서 민호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민호가 착하게 지내는 거 다 보고 계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텐데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은정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민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축구선수 되고 싶어. 축구선수? 정말? 응. 우리 민호가 축구선수 되면 엄마가 응원 많이 해줄게. 은정은 민호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았지만 아들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혼자서도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은정이 모든 것을 잊고 평온하게 살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2024년 9월 어느 금요일 오후 은정의 평범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민호 어머님이세요? 민호가 축구 연습 중에 다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코치의 급한 목소리에 은정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은정은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발 큰일 아니었으면. 응급실에 도착한 은정을 맞이한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멀쩡해 보였어요. 엄마. 민호야, 어디 아픈 데 없어?
많이 아파? 괜찮아, 엄마. 의사 선생님이 크게 다친 건 아니래.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이시군요. 은정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정의 기억 속에 또렷했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도윤아? 도윤의 얼굴에도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정말 너야? 2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둘 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의사 선생님 아는 분이야? 민호의 순진한 질문에 은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옛날에 알던 분이야. 와, 신기하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아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학교 동창이야. 오랜만이네, 은정아. 응, 오랜만이야. 어색한 대화 속에서도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본 도윤은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골절상이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2주 정도 깁스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의 전문적인 설명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루 정도 지켜본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축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민호의 질문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가능할 거야.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하고. 네, 고마워요, 선생님. 민호의 밝은 대답에 도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은정과 도윤은 병원 카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은정아. 그러게. 27년이나 됐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도윤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야. 혼자 살고 있어. 민호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따뜻함이 반가우면서도 서글펐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결혼 안 했어. 의학 공부하느라 정신 없었거든. 정형외과 의사가 됐구나. 응.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잖아. 그렇습니다. 도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뤘네요. 민호. 참 좋은 아이야. 성격도 밝고. 고마워. 근데 도윤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 민호가. 뭔가 낯익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은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도윤이 눈치챈 걸까요? 그냥 흔한 얼굴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특별한 느낌이야. 은정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병실로 들어가야겠어. 응. 내가 민호 담당 의사니까 내일 또 볼 것 같아. 그래. 잘 가. 은정이 일어서려는 순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정아, 혹시 시간 있을 때 따로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도윤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무슨 이야기? 고등학교 때 그 일 말이야. 나중에 진실을 알았거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때 내가 결백했다는 걸 알았어.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 27년 만에 듣는 이 말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은정과 도윤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는 오후에 퇴원 예정이었지만 아직 잠들어 있어서 둘만의 시간이 가능했어요. 27년 동안 미안했어, 은정아. 도윤의 첫 마디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에 은정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아니야. 늦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야. 도윤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거든. 누구였는데?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이수진이야. 기억나?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은정과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수진이가? 왜? 수진이가 나를 좋아했대. 그런데 내가 너만 바라보니까 질투가 났던 거야. 도윤의 설명에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수진이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수진이가 미안하다고 찾아왔어.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자백한 거야. 그래서 나는 당장 너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수진이가 울면서 빌더라고. 자기가 대학 떨어지면 자살하겠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바보같이. 수진이의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너를 찾아갔을 때 이미 너는 어디론가 떠났더라고. 응. 너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은정이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시더라.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셔서. 은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때였죠. 27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은정아. 정말? 응.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창회도 만들어지고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만 연락이 안 닿더라. 은정이 일부러 피했던 이유를 도윤은 모를 거예요.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됐어. 이제 와서 뭐. 아니야. 안 돼. 나 때문에 너의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만약 그때 도윤이 자신을 믿어줬다면. 은정은 상상해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런데 은정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말인데. 은정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어떤데?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야? 16살이야. 왜? 생일은? 2월. 왜 그런 걸 물어봐? 도윤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은정아. 혹시 그때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깼어. 언제 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의사 선생님도 같이 와? 은정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선생님도 같이 가실 거야. 야호.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어. 은정아, 우리 대화 안 끝났어. 무슨 대화? 민호. 혹시 내 아들이야? 직접적인 질문에 은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를 보니까 어릴 땐 내 모습이 보여. 그리고 나이도. 은정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우연이야. 사람들이 닿는 경우는 많잖아. 은정아, 이런 이상한 소리 그만해. 민호 아빠는 다른 사람이야? 은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럼 DNA 검사를 해보자. 뭐라고? 은정아, 나도 의사야. 민호의 얼굴형, 체형,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
너무 많이 닮았어. 은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어. 병실로 돌아온 은정과 도윤을 민호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할게. 어때? 아픈 데 없어? 네. 전혀 안 아파요. 도윤이 민호를 진찰하는 동안 은정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거의 똑같았어요. 민호야, 축구 말고 다른 취미는 없어?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특히 과학책. 오, 그래. 어떤 분야? 의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도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 네.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멋있어 보여요. 선생님처럼요. 고마워.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네. 전교 5등 정도 해요. 우와. 대단한데? 은정은 이 대화를 듣고 있기가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슬펐어요.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 그때 할아버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우와, 멋있어요. 민호의 반응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축구 선수와 의사 중에 어느 쪽을 더 하고 싶어? 둘 다요.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하지. 운동선수들을 치료하는 스포츠의학 의사도 있거든. 정말요? 그럼 그걸로 할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도윤이 알았다면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났을 텐데.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민호는 다음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서도 조심해야 해. 깁스하고 있을 때는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네. 선생님,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엄마, 요리 진짜 맛있거든요. 은정이 깜짝 놀라 민호를 말렸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시간 되면 꼭 놀러 갈게. 도윤의 대답에 민호는 신이 났어요. 진짜요? 와, 엄마.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대. 민호야, 엄마는 왜 그래? 좋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정과 민호. 민호는 계속 도윤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 응. 나랑 취미도 비슷하고, 꿈도 비슷하고, 마치 아빠 같았어. 은정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저런 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호의 순진한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호야, 일찍 자야지. 내일부터 깁스하고 학교 가야 하잖아. 엄마는 안 자? 엄마는 좀 더 있다가 잘게. 민호가 잠든 후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은정아, 자고 있었어? 아니야.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에 있어.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정은 망설였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은정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뭘? 민호 말이야. 정말 내 아들 같아. 은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아?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줘. 민호가 내 아들이 맞지?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은정이 입을 열었어요. 맞아. 민호는 너의 아들이야. 도윤의 얼굴에 충격과 기쁨,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민호는 내 아들이 맞아.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6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있었겠어?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은정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쌓인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 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는 16년 동안 혼자 민호를 키웠어. 그동안 정말 혼자서 키운 거야? 그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민호 키우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너는 의사가 되어서 성공했지만 나는 검정고시로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전문대 나와서 회계사무소에서 일해. 도윤은 은정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보상해줄게. 보상? 16년을 어떻게 보상해? 은정아, 나도 모르고 있었잖아. 만약 알았다면, 만약은 의미 없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했어. 왜?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도윤은 이해했습니다. 은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이제 민호한테 말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은정아, 민호는 알 권리가 있어. 알 권리. 16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겠어? 은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하면 안 될까? 무슨 뜻이야? 너도 봤잖아. 민호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 민호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 이 아이는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자랐어.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힘들어할 거야.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만약 민호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 물러나줘. 은정아, 이건 민호를 위한 거야. 내가 아니라. 도윤은 은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엄마의 마음이겠죠. 알았어? 민호가 우선이야.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년 만에 도윤과 다시 만나고 민호의 아빠임을 밝힌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한편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호, 내 아들. 도윤은 민호와 대화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던 꿈, 밝은 성격, 똑똑한 모습.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도윤은 민호의 진료를 핑계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깁스 상태 어때? 좋아요, 선생님.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축구하면 안 돼. 네. 근데 언제쯤 축구할 수 있어요? 2주만 더 참아봐. 민호는 도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선생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엄마가 불고기 해준다고 했어요. 은정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도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집밥 먹는 거네. 선생님도 혼자 사세요? 응.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럼 자주 오세요.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도윤의 감탄에 은정은 쑥스러워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호의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당연하죠. 엄마는 저한테 최고예요. 은정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도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 엄마가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네.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빠가 안 계셔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민호의 말에 은정과 도윤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도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궁금해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을지. 어떤 아빠였으면 좋겠어? 엄마를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따뜻한 분이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선생님 같은 분이면 좋겠어? 선생님은 환자들을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할 때도 정말 재미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호가 은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도윤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 그래? 응.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 같다고? 네. 오늘 같이 밥 먹는데 뭔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민호야,
엄마, 혹시 선생님이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왜? 그냥 좋아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호가 도윤을 좋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를 위한 의학 서적을 가져왔어요. 민호야, 이거 내가 읽어볼 만한 책이야. 우와, 고마워요, 선생님. 의사가 되려면 미리 공부해둬야지. 네, 열심히 읽을게요. 그날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에 은정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선생님, 의사가 되기 전에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진짜요? 저랑 똑같네요. 그렇게 우리 취미가 비슷한가 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며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축구 잘하세요? 예전에는 꽤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나중에 깁스 풀리면 같이 축구해요. 좋아.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도윤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고 도윤도 민호를 아들처럼 아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무슨 말? 도윤 선생님이 제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있으면 뭔가 익숙해요. 마치 원래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요. 민호야, 혹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은정은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후 은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다음 날, 민호가 학교에 간 사이 은정과 도윤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민호 말 들었지? 응, 벌써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할까? 이제 말해야 할까? 은정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서워. 뭐가? 민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만약 충격받으면 어떡해? 은정아, 민호는 생각보다 성숙한 아이야. 이해할 거야. 그럴까? 그리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다며 더 이상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말할까? 정말? 응.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빠가 실제로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네. 아빠는 지금도 살아계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모르고 계셨어. 무슨 뜻이에요? 은정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18살 때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그 후에 민호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요?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누구예요? 은정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내가 내 아빠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제 아빠라고요? 응. 진짜? 진짜예요? 정말이야?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은정이 다가가려는 순간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민호야! 방에서 좀 있을게요.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과 도윤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잘한 걸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해? 은정아, 민호를 믿어봐.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엄마, 아빠, 아빠라는 호칭에 고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해줬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아빠는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정말이야. 만약 알았다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살 거예요? 도윤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민호야,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왜요? 이제 아빠도 찾았는데 16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힘들 수도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저는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순수한 말에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민호야, 아빠도 저희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 마음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는 어떠세요? 은정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도윤과 함께 산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좀 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호가 은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아빠가 좋은 분이어서요.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했거든요. 민호야! 그리고 아빠가 의사여서 더 좋아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은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엄마가 고마워할 게 아니에요. 엄마가 16년 동안 저를 혼자 키워주신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민호의 성숙한 말에 은정은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응,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후 몇 주 동안 세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윤은 거의 매일 은정의 집을 찾았고, 민호는 아빠가 생긴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오늘 축구 가르쳐 주세요.
민호의 깁스가 풀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기꺼이 민호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어요. 와, 아빠 축구 정말 잘하시네요. 예전에 꽤 했거든. 민호도 잘하는데? 학교에서 축구부예요. 부자가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도 같이 해요. 엄마는 축구 못해. 괜찮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민호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아빠 이야기했어?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늦게 찾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한편 은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은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잠든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뜻이야? 민호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고.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도윤아, 우리는 27년 전에 끝난 사이야. 그때와는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 이제 우리에게는 민호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아, 27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도 많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더라. 그건 은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정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윤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16년 동안 혼자 살았어.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아직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응. 민호야. 무슨 이야기예요? 어른들 이야기야. 민호는 잠시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혹시 결혼 이야기예요? 은정과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저는 찬성이에요. 뭐, 엄마도 아빠도 좋은 분들이니까 결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살 아들의 순수한 응원에 두 사람은 웃음이 났어요. 민호야,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 의견도 중요해. 민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네. 도윤의 말에 은정도 웃었어요. 정말 어른 같아. 은정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정말 조금만. 얼마나? 좀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도윤은 주말마다 은정의 집에서 보냈고, 민우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학교에 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 같이 오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와,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의사라고 자랑해야지. 민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그날 부모 참관 수업에 함께 간 은정과 도윤. 다른 학부모들이 신기했어요. 민호 아버님이신가요?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이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민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빠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야 의사셔. 우와, 진짜 의사야? 응. 정형외과 의사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민호는 뿌듯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같이 와주셔서요. 은정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어요. 민호야, 그동안 아빠 없어서 외롭지 않았어? 가끔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야?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과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민호야.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족이야. 아니요. 정말로 결혼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간절한 말에 은정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은정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응? 나 결심했어. 뭘? 우리 정말 가족이 되자.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응. 민호도 원하고 나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은정아. 도윤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2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고마워.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민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진짜요? 정말로 결혼하실 거예요? 응. 야호! 드디어 진짜 가족이다. 민호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래야지. 와,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3개월 후, 은정과 도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민호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 결혼식에는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민호가 주례사를 대신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민호의 귀여운 주례사에 하객들이 웃었어요. 16년 동안 저를 혼자 키워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신 아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민호의 순수한 고백에 은정과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새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의 아파트로 이사한 거예요. 와, 우리 집 정말 크다. 민호는 새 집을 구경하며 신이 났어요. 민호야, 이제 내 방도 더 커졌어. 고마워요, 아빠. 우리 방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 방이야. 신혼부부의 방을 보며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저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요. 민호의 말에 은정과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맞아. 민호 덕분이야.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꼭. 그날 밤 민호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다. 16년 동안 기다렸던 아빠를 드디어 찾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아빠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축구와 공부를 병행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의대 진학하려면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과학 과목들을 열심히 해야겠지. 특히 생물이랑 화학.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은정은 도윤과 결혼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게 된 거죠. 와. 엄마. 오늘 빵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새 레시피로 만들어봤어. 아빠도 드셔보세요. 도윤이 빵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집사람 솜씨가 최고야. 오글거려요, 아빠.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새 가족이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골 넣을게요. 한번 해봐. 민호가 공을 몰고 달려와서 멋진 골을 넣었어요. 와, 정말 잘한다. 엄마도 해보세요. 엄마는 축구 못한다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의사가 되면 꼭 보답할게요. 무슨 보답?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것, 아빠가 16년 동안 저를 못 만난 거 다 보답할게요. 민호야, 저희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맞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최고야. 저도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도윤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은정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엄마? 은정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직 초기지만. 와,
그럼 제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야호! 드디어 동생이 생긴다. 민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엄마,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아직 모르지. 너무 이른걸?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제가 잘 돌봐줄게요. 도윤이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네. 응, 고마워. 그날 밤, 민호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빠, 동생한테 축구 가르쳐줘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도 의사가 돼서 동생 치유해줄 거예요.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형이 될 것 같아. 7개월 후, 은정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예은이었어요. 누나, 예은이 정말 예쁘다. 17세가 된 민호는 갓난아기인 여동생을 보며 감탄했어요. 조심해, 민호야. 아직 너무 어리니까. 알고 있어요, 아빠. 도윤은 둘째 딸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은아, 아빠야. 오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갓난아기 예은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거예요. 정말? 경쟁이 치열할 텐데. 괜찮아요. 아빠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꼭 의사가 될 거야. 은정의 베이커리도 잘 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네요. 응. 다행이야. 예은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거든. 도윤은 병원 일을 마치고 오면 항상 가사 일을 도왔어요. 16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예은아, 오빠가 축구공 가져왔어. 민호가 여동생에게 말했지만 예은이는 아직 돌이 안 되어서 축구를 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예은이는 아직 걷지도 못해. 그럼 몇 살 때부터 축구할 수 있어요? 3, 4살 정도?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민호의 순수한 마음에 은정과 도윤은 웃었어요.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오빠네. 그날 오후 햇살 아래에서 김씨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27년 전 억울한 누명으로 시작된 이별. 16년간의 혼자만의 육아.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은정의 얼굴에는 27년 만에 진정한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고, 도윤의 눈빛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여동생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예은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은정의 말에 도윤이 대답했어요. 응, 비록 늦었지만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약속해요, 아빠. 약속한다. 우리 아들
그렇게 김 씨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7년간 숨겨졌던 사랑이 다시 꽃피우고 16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끝내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은정과 도윤, 그리고 민호와 예은이의 행복한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년 전 그 남자, 내 아들의 주치의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낸 모든 부모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도윤처럼 뒤늦게라도 진실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민호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준 모든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